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 좀 사왔어. 이렇게 예쁜 꽃을.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최근에 너무 변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갱년기인가 보지. 안 되겠다. 우리 각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응?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이 이야기는 결혼 40년 차 부부가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아내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늘 부드러운 말투와 차분한 설명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신뢰했던 아내. 집에서의 모습도 똑같았는데요. 여보, 오늘 도시락 싸주려고 불고기 했어요. 괜찮죠? 아, 이 새벽에? 아, 당신도 출근해야 되는데 도시락까지 만들고 고마워, 여보. 당신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안 좋아하잖아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본인도 출근 준비하면서 도시락까지 싸기 진짜 힘든데. 매일 새벽 5시 남편 도시락을 챙기는 건 기본. 부지런히 집안을 쓸고 닦는 그야말로 완벽한 현모양처였죠. 하지만 아내의 정년 퇴임 후 몇 달이 지나자 현모양처 같던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사. 특별히 당신 좋아하는 들기름 두부 부침했어요. 얼른 먹어봐요. 맛이 왜 이래? 냄새도 이상한 쩐내도 나고. 이거 독이라도 탄 거 아니야, 당신? 아니, 항상 선반에 있던 그 들기름으로 만든 거야. 아니, 맛이 그렇게 이상해? 빨리 갖다 버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어머나, 상냥하고 다정하셨던 아내분 맞으세요? 전하고 완전 다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남편분한테 화난 게 있으셨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내. 그녀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다정했다가 저녁에는 무서운 두 얼굴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폭언까지 하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 좀 사왔어.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꽃을.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 혹시 다른 사람 사주려고 했다가 실수로 나한테 갖다 준 거 아니야, 당신?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아니다. 정년퇴직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할게. 응? 남편은 예전의 아내 모습을 되찾고 싶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고 여행을 제안하고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물건도 사줬죠.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아내의 표정과 말투는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최근에 너무 변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갱년기인가 보지. 안 되겠다. 우리 각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응?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남편분이 힘들만 하죠. 아내가 저렇게 화를 매일 내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점점 변해가던 아내 때문에 지쳐가던 남편.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아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속도 머쓱거리고. 여보, 왜 그래? 여보, 여보. 어머,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과 심장 질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뇌와 심장에 모두 손상이 왔습니다. 급하게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뇌졸중이에요? 그 이후 결국 아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까지 뚝 떨어지는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아내는 어쩌다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격이 변하고 각종 질환까지 생기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 이재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선생님,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분명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 아니, 저는 저렇게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게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네, 대부분 갱년기에도 성격이 많이 변하죠. 네. 특히나 여성들은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단순히 생리가 끝나는 걸 떠나서 네. 이런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감정 조절 물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는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예민하고 저도 그렇지만 눈물이 자주 나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눈물 나세요? 드라마 보면 요즘엔 너무 많이 울어요. 그래요. 예. 요즘 나이 먹으면 울어. 맞아. 갱년기 때는 네, 성격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네. 변덕도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느낌 이런 거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사연 속 아내분은 정말 갱년기 때문에 성격이 변했던 겁니까? 갱년기 때문에 저렇게 급격하게 바꾸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쵸. 네.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분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또 욱하는 감정 폭발도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갱년기보다는 네. 뇌졸중으로 사람의 성격과 감정을 대변하는 뇌 전두엽이나 변형계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서서히 성격이 예민해지는 반면에 뇌졸중으로 뇌에 손상이 생기면 갑자기 확 이렇게 성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뇌졸중은 성격이나 감정, 사고 방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우리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감정이나 판단, 그리고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 특히 뇌의 앞부분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화를 내고 뭔가 이걸 저질러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을 때 이 네. 전두엽이 충동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제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두엽의 중풍을 맞거나 뇌졸중을 맞으면 브레이크가 고장 나겠죠. 근데 화는 계속 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계속 좀 더 과격하게 화를 내고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약 15에서 35%에서 분노, 과민 반응, 공격성 반응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이 뇌졸중 때문에 성격도 변하고 갑자기 쓰러지시기까지 한 거네요. 근데 이 뇌졸중의 원인이 뭐예요? 무서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은 단순히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같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이런 심각한 질환을 촉발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혈액 독소입니다. 아, 혈액 독소요. 이 혈액 독소라면은 피에 독이 들어있다, 뭐 피가 더러워진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피가 더러워졌다는 말은 좀 어감이 썩 좋지는 않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예. 더러운 피. 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독소라고 하면 그냥 좀 나쁘고 피가 단순히 더럽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훨씬 복잡 다단한 과정의 문제입니다. 원래 건강한 혈액은 혈관을 깨끗하게 흘러다니면서 영양소나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름지고 단 음식, 가공 음식, 과음, 운동 부족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피가 점점 탁해지고 네. 혈액 독소가 쌓이면서 마치 진흙탕물이 배관 속을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이 금방 막히겠죠? 네. 이런 혈관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피가 더러워지면 분명히 우리 몸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피 속의 독성 물질이 혈관을 지나다니면서 혈관에 계속 부딪히고 자꾸 상처를 내게 됩니다. 상처난 부위는 흉터가 생기겠죠. 네. 근데 틈새가 생기고 듬성듬성해지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노폐물인 콜레스테롤, 그다음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붙어요. 혈관이 울퉁불퉁해지는 걸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런 플라그란 딱딱한 덩어리가 형성되거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혈액 독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한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을 필요한 세포 안으로 잘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독성 물질이 혈관과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 상태는 혈당이 계속 높게 되겠죠. 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되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피는 더 끈적끈적해질 거고 혈관을 더 손상시킬 거고 손상된 혈관 다시 혈액 독소를 더 잘 쌓이게 만드니까 악순환의 구조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야, 설상가상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그 혈액 독소, 뭐 혈관에 뭐 상처도 내고 피도 끈적하게 만들고 이게 듣기만 해도 좀 위험해지는 그런 건데요. 그렇죠. 예. 혈액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혈액에 생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아, 염증. 네, 이 염증이 우리 몸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의 불씨 같은 겁니다. 원흉이에요, 원흉. 네, 이 불을 끄려면 소방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불씨를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인데 문제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 방어력은 낮아지고 외부 감염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몸이 약해지게 되죠. 그 염증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은 이 염증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이 혈액 독소가 시작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혈액 독소가 만성 염증을 오랫동안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런 예. 또한 플라그란 걸 말합니다. 플라그가 쌓이고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면 이런 좁아진 혈관을 뭐라 그러느냐? 동맥경화증. 동맥경화. 근데 이 플라그가 적당하게 조금 붙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살아갈 만해요. 근데 너무 커져가지고 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황도 생기고 이 혈관이 단단하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덜렁덜렁거려요. 염증이 오래되면 네. 그럼 툭 떨어지겠죠. 오. 그러면 점점 작은 혈관으로 흘러가다가 그 덩어리보다 작은 혈관에 탁 막혀요. 그러면 중풍이 오는 거죠. 어머. 그리고 심장 혈관에 그런 게 딱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망을 일으키게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사망까지. 혈액 독소가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러게요. 이 혈액 독소 때문에 혈관, 뇌, 심장 등등 이게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혈액 독소는 뭐 나이 들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 쌓이는 거예요 대체? 네, 뭐 나이만 들어서만 생기는 거면 젊은 사람들은 좋겠죠. 네, 그렇지만 네. 젊은 사람도 중풍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합니다. 혈액 독소는 단순히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한 습관 속에서 염증 물질이 차곡차곡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경우들도 습관. 많습니다. 예. 네, 특히 음식 조리나 보관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연 속 주인공에게서도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뭐였죠? 습관? 바로 들기름 두부 부침입니다. 아니 두부찜. 두부부침은 들기름으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내야 제맛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혈액 독소를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충격인데요. 들기름은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오. 특히 두부 부칠 때요. 들기름으로 부쳐봐. 아이고 정말 맛있게요. 예. 네, 들기름은 죄가 없습니다. 아 죄가 없어요.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요? 이 좋은 기름을 센 불에 오래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운 들기름? 고소. 기름 속에 좋은 기름 분자가 마치 종이가 불에 타듯이 변형이 됩니다. 이런 변형이 되는 과정을 산화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산화라면 녹슬거나 뭐 갈변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네. 사과를 잘라서 오랫동안 상온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기름도 산소와 열을 만나면 변성이 생깁니다. 아, 문제는 이렇게 변하면서 과산화지질이란 물질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과산화지질은 날카로운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쪽을 자극하고 긁고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산화된 기름을 자주 먹다 보면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굳게 만들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이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부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요? 개봉한 기름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밖에 두죠. 부엌 선반에 보관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 열 넣다 닫는 선반에 있는. 아니 그래야지 필요할 때 금방 제깍 쓰지 뭐 어디다가 둬요 이걸?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밑에다 두면 이제 허리 쓴다고 아. 이제 선반 위에다가 보통 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다 선반이네요, 선반. 네, 저도. 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이 기름은 햇빛, 공기,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올리브유 등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공기에 닿으면 산소가 기름과 반응을 해서 산패란 게 진행합니다. 어감이 좀 나쁘죠? 네. 근데 문제는 산패가 되더라도 기름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맛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산패된 기름을 자주 먹게 되면 이 과산화 지질 같은 독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국 혈액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 올리브유 등 기름이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개봉한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머. 그래서 상온에서는 1, 2주만 해도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냉장. 이렇게 해야만 기름 속의 좋은 성분을 지키고 혈액 독소가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가 좋은 기름, 나쁜 기름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산패된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먹었다가 혈액 독소라도 쌓여봐요. 어우, 아찔합니다.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름 즉 지방이라고 불리는 영양소도 어떤 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름, 즉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준비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요 하얀 기름 보이시죠? 네. 포화지방산 라드유입니다. 네. 상온에서 두면 이거 고체가 돼요. 아. 뻑하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이걸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들어가서 식으면 혈관에 이런 형태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게요. 아니, 저게 혈관에 있으면 그냥 꽉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고체가 되니까. 와. 대표적인 라드유가 삼겹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듯 포화지방은 예. 잘 녹지 않고 혈관 내에서도 이런 고체 형태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네. 혈관을 잘 막겠죠. 네. 이게 바로 혈액 독소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 반대로 좋은 지방인 네. 불포화 지방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 상온에선 대부분 이렇게 액체같이 존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먹으면 잘 혈액을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혈액 독소를 청소하고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혈관을 해독하는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되도록 혈액 독소를 해독하는 착한 지방, 착한 기름을 많이 먹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혈액 독소를 부르는 나쁜 지방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딱 보니까 정말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상식을 좀 깨는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네네. 혈액 독소를 부르는 더 위험한 음식은 뭘까요? 네. 라면 대 햄버거. 진짜. 야, 요거. 저는 라면 같습니다. 저는 이제 라면을 먹고 자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 엄청 부어요. 이게 독이 그냥 쌓이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라면이 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분이 햄버거 먹고 안 주무셔보셨어요? 햄버거 먹고 지금 나도 부어요. 우리 아들은 햄버거 먹고 자기도 합니다. 걔들은 안 좋아하니까. 먹지. 아, 그래요? 걔들은. 저는 네. 독소를 부르는 위험한 음식 라면. 왜냐면 햄버거는 그래도 중간에 채소가 있어. 채소랑 토마토랑 좀 토마토도 있고. 피클이랑 좀 있어서 네. 뭔가 살짝 중화시켜주지 않을까. 양파도 좀 들어있고. 라면도 그래서 파가 들어있어요. 걔네는 그냥 고명이지만 얘네들 넓게 이렇게 또 누워 이것도 있잖아요. 국물로 피니시를 하잖아요. 아, 그렇지. 라면은. 그래서 저는 라면이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면을 기름에 넣고 튀긴 거 아닌가요? 국물에 다 그런 기름들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게 안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햄버거입니다. 아니 왜요? 왜? 자, 두 가지 다 나쁜 영양소들이 많은 음식이긴 어머. 합니다. 네. 라면도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많긴 하지만 네. 햄버거를 한 끼에 먹으면 혈액 독소 사총사가 있습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정제탄수화물, 나트륨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라면은 포화지방과 일부 정제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네. 햄버거에는 과량의 트랜스지방이 빵 속에 당까지 더해져서 있기 때문에 혈관벽을 더 빨리 강하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빵. 패티가 있고 빵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음식이 중요한 만큼 혈액 독소를 줄이려면 운동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출연자신 네 분보다는 제가 혈액 독소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왜요? 그 방법을 알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까치발만 이렇게 들어도 네. 혈액 독소를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까치발. 시발. 일어서서 해야 되죠? 네, 제가 강연하면서 예.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 걷어지길래. 리듬감이 나는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지러우시나 계속 그랬는데 지금 계속 까치발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렇게 종아리를 들었다 놨다 까치발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네. 종아리 근육이 꾹 하고 수축하게 오, 되잖아요. 네.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골격근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발목 아래에 있던 고여있던 혈액순환을 심장 쪽으로 빨리 밀어 올리게 되죠.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면 다리 쪽 혈액이 고이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잘 되면서 혈액성 노폐물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또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도 좋게 해서 만성염증을 해결하고 혈당도 떨어뜨리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와. 그래서 까치발 하나로 혈액 독소도 배출시키고 혈관 건강도 건강하게 하고 호르몬 균형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아니 진짜 간단해서 좋네요. 진짜요. 남편 오면은 네.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면서 까치발을 이렇게 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문에 손잡이도 위에 걸어놔가지고 문을 열 때도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여러 모든 가지가 물건을 네. 선반을 다 위에다가 들기름만 선반에 안 넣고 그냥 모두 위에다가 까치발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그만합시다. 네. 네, 그만해. 지나치시네. 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질환까지 일으키는 몸속 혈액 독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재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낌없이 해주시죠. 네,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존재하잖아요. 심장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 독소가 조용히 쌓여서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은 뇌졸중이 생겨서 심근경색이 와서 콩팥이 망가져서 다리를 잘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너무 간과하게 사시는 것은 이제 큰 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손잡이도 높이 다시고 들기름도 냉장고에 넣으시고 해서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얻는 것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이 혈액 독소가 시작점이었네요. 이 혈액 독소 때문에 혈관, 뇌, 심장 등등 이게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혈액 독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혈액 독소, 제대로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권유경 선생님, 한의사 윤재필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강연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혈액 독소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뇌졸중까지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몸에 혈액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혈액 독소가 얼마나 내 몸에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지금 머리를 꼭 누르시면 됩니다. 머리요? 네. 아니 머리를 그냥 누르라고요? 아무데나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정확히 어디를 누르면 됩니까? 자, 어디를 누르냐면요. 네. 여러분들 코에서 코에서. 이렇게 위로 쭉 선을 반드시 머리 위로 올리시고 네. 그 양쪽 귀 있죠? 네. 양쪽 귀에서 라인에서 꼭대기 라인에서 쭉 연결시켜서 아. 서로 교차하는 여기 오. 그렇죠. 교차점 꼭대기. 부위. 여기. 네, 다시 말해서 중앙. 그렇죠. 예. 부드럽게 꾹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이미 누르세요. 아파요. 시원한데? 시원하세요. 네, 시원하죠. 아프지 않아요? 개운합니다. 뭔가 저는 맑아지는 느낌 들고 아프지 않고 맞아요. 정신이 확 드는 느낌. 네, 맞습니다. 자기 거라고 살살 누르지 말고 세게 누르라고. 남이 눌러주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근데 네. 아픈데 아프면 뭐 어떤 거예요? 자, 이곳이 바로 백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인체 5대 장수 혈자리 중 하나로서 이 동의보감에서도 백혈은요, 양기가 머리로 오르는 길목이자 의식을 회복시키는 자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뇌졸중과 같은 혈관 건강의 치료와 회복에 쓰인 혈자리입니다. 나만 아픈 건가? 그리고 저도 지금 너무 세게 눌렀는지 좀 아픈데 네.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 백혈을 네. 누르실 때 통증 있으시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혈액 독소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자, 왜냐하면 머리 위쪽은요, 우리 몸에 정맥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염증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나이 씨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색이 됐는데. 예, 여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자, 이게 혈자리라고 했잖아요. 혈자리는요, 진단도 되지만 치료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꾸준히 눌러주시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다시 깨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하루에 10회 정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처음엔 아프다가 지금 꾹꾹꾹꾹 계속 눌러주니까 이젠 좀 아까 저기 이현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원하고 그러네요. 하루에 야, 10번씩 꾸준히 하세요. 10번씩, 근데 예. 이 백혈 덕분에 네. 이제 혈액 독소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혈액 독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혈액이 끈적
척박해지고 혈관이 망가지는 그 혈액 독소 때려잡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 아니 진짜 건강한 기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연예인들, 유명하신 분들 다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드시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특히 동안 비결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 그죠. 별 미녀분들. 유명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저속노화 식단으로 올리브 오일 유명한 건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네. 혈액 독소 빼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러니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올리브 오일은요, 이 올리브 나무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이에요.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천연 항염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셀럽분들이 아침 공복에 이 생식 올리브유를 드신다고 해서 최근에 주목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더불어 우리가 혈액 독소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특히 건강한 지방 섭취가 중요하긴 한데요. 네. 이때 추천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요, 최대 생산지가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이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을 즐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바로 올리브오일을 많이 섭취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중해 식단 좋다는 이야기 몸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의 어떤 성분이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 올리브 오일은요,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 바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 앞서 강연 때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 혈액의 독소와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또한 혈액 독소이자 혈액에 쌓인 염증을 해독하기 위해서는요, 항염증 식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항염은 물론이고요, 항암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25ml의 올리브 오일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요, 네. 우리 몸속 염증 인자를 억제해주고요, DNA 손상을 방어해 주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네.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에는요, 각종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올레오칸탈은요, 올리브 오일의 알싸한 맛을 내는 올리브 고유의 성분으로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염증을 줄이는 항염 성분입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분은 모든 올리브 오일이 아닌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에만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다. 네. 이런 뜻이겠네요. 네. 아니 이왕 먹는 거 고품질 올리브 오일로 먹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골라요? 제가 그쵸? 네, 올리브 그렇습니다. 오일을 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네. 어떻게 감별하지? 자, 올리브 오일은요, 등급에 따라서 포마스, 퓨어, 버진,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이 차이점은요, 바로 추출 횟수인데요. 네. 올리브는 최초의 추출 과정에서는 오일이 잘 나오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추출하면 이 찌꺼기와 분술물이 많아져가지고 네. 결국에는요,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영양소들이 파괴돼서 이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추출해서 정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풍미가 아주 좋고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앞서 강연에서 아무리 좋은 오일도 산패가 되면은 몸을 망치고 오히려 혈액 독소를 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공기와 접촉을 하는 순간 산패, 그러니까 변질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병뚜껑을 여는 순간, 그리고 다시 열 때마다 산패가 점점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유통기한보다 더 빠르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올리브 오일이 산패되어도 잘 모르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은 체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면역 기능 감퇴 그리고 백내장,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몸에 좋아지려고 먹는데 이게 도리어 몸에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산패 위험이 진짜 큰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 많이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맛과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채소 단위로 포장된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는요, 네. 이 산화 안정성이 높은 품종인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 산화 안정성이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산도가 0.8g 미만이어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생식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올리브 오일을 꼼꼼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등급도 잘 한번 보고 네. 또 산화 안정성이 높은지 잘 그렇죠.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꼭 맞습니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니 해도 오늘 주제인 혈액 독소 이걸 어떻게 올리브 오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궁금하시죠? 네. 이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착한 지방, 그러니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혈액 독소나 염증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깔때기를 우리 몸속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네. 혈관을 막고 있는 하얀 돼지기름은 독소와 같은 지방이나 염증 덩어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액체를 혈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쪽에만 올리브 오일을 넣어본 뒤에 이것을 섞어 보면요. 네. 혈액 독소와도 같은 지방이나 염증으로 막혀 있었던 혈관은 혈액과 서로 엉켜 붙으면서 혈액의 흐름도 막히게 되죠. 반면에 올리브 오일을 넣은 쪽은 혈액 독소와 같은 지방이나 염증으로 비유한 돼지 기름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완전 뚜러뻥인데요? 그러니까 뚜러뻥이야. 아유 답답한 기름이 막 뚝뚝 내려오네. 녹아 내렸네요. 와. 쑥 내려가네. 야. 물론 실험의 원리가 우리 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올리브 오일 속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포화 지방을 녹여서 혈액의 흐름을 돕는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비유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속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게다가 혈액 독소나 염증이 쌓였다는 건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 있었던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복부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혈액 독소는요, 혈액까지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당뇨 환자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7g을 함께 먹게 했더니 버터나 다른 저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한 대중과 비교해서 식후 혈당이 약 5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혈당 수치까지 참 많이 걱정이 됐는데 뭔가 안심이 좀 됩니다. 아, 설명도 듣고 보니까 그 혈액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아가서 이게 뇌혈관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네. 불포화 지방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더 많이 준수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은 11%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 위험은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때 주요 지방 공급 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56세인 성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나 식단에 상관없이 하루에 올리브 오일 반 스푼, 그러니까 7g씩 섭취한 사람들이 치매 관련 사망 위험이요.
약 28%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네. 네. 28년간 조사를 했대요. 네. 야, 아니 혈관 건강도 관리하고 네. 치매까지 도움을 또 준다고 하니까 중년 이후라면 이건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년 이후라면 올리브 오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요? 네. 뭐예요? 바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 또 관련이 있어요. 네, 실제로 시험관 속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30 안에 급속히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유방암, 위암, 식도암, 요로암 등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31%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게다가 우리가 중년 이후에 가장 고민되는 게 뭐죠? 아무래도 나이살이잖아요. 아, 예. 아, 갑자기 선생님이 내 배 보는 것 같아서 막 찔렸네. 네, 이 나이살을 방치해서 비만해질 경우에 우리 몸속의 혈액 독소이자 염증이 더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비만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과체중인 성인 여성 41명에게 9주 동안 25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함유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분은요, 그 대조군이랑 비교했을 때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진짜요? 희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집 요새 살쪘거든. 선배님, 잘 덮고 있는데. 근데 진짜 비만을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는 저 맨날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올리브 오일을 맛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좋다는 거. 이 시점에서 조금 예. 한번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말만 하고 좋겠는데. 먹지 아유, 네.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 타입도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야. 그냥 올리브 오일 하나, 또 레몬즙과 올리브 와. 오일을 같이 넣고 먹는 방법인 와. 올레샷. 그러니까 올레샷. 올레샷.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네. 올레. 원래 아, 레몬즙이랑 섞으니까 네. 양이 되게 네. 많네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순수하게. 냄새도 아주 상큼합니다. 예. 신선한 느낌은 그냥 냄새로 전해지네요. 아, 너무 상큼해요. 올레샷은 처음인데 이게 아침 공복에 먹어도 되게 산뜻할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김에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쏙 넘어가. 쏙 넘어갔어요. 쌉싸름한 것도 고유가 느껴지고 이제 새콤한 맛이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맞아요. 침샘도 확 자극을 시키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올리브 오일 특유의 이 쌉싸름한 맛은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네. 한데요. 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서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수치는 킬로그램당 250m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건강상 이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생으로 먹었을 때 약간 쌉싸름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묵직한 풍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올리브도요, 맛, 향, 산도, 이 생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품종이 결정되는데요. 올리브 중에서 피코알이라는 품종은요, 다른 품종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약간 이 쌉싸름한 맛이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사과도 네. 청사과 있고 부사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올리브 오일도 이 등급도 있고 뭐 다양하고 아주 품종도 다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요, 아주 맛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수요가 많은 유럽은요, 올리브 오일의 맛과 풍미를 감별하는 가타도르라는 맛 감별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혹시 올리브 오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올리브 오일은 빛이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요, 산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개별 포장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또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
100% 유기농인지 확인하시고요. 산도가 낮고 폴리페놀 함량이 킬로그램당 250mg 이상 높은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네.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은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혈액 독소는 쫙 빼고 건강한 몸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M 닥터. 혈당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황 씨가 바로 접니다.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는 완치 없다는 당뇨.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입니다. 아니 완치 없다는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니. Channel A